D로. 앞에 이제 고체라는 말이 들어갔지. 바로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기체의 경우는 원자핵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라인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고체의 경우는 이 밀도가 크다 보니까,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원자핵이 따닥따닥따닥 붙으니까 그 원자핵 각각마다 에너지 그래프가 다 있지. 에너지 우물이라고 그래. 에너지 우물이 다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인들이 조금씩 차이 날 거 아니니? 그 라인들이 겹쳐가지고 마치 띠처럼 존재하더라.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몇 개만 그렸는데 여러 개가 있다 해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여기 핵들이, 원자핵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여기 이제 이런 애가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또 이런 애가 있을 것이고, 이런 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 빨간색의 지금 띠 안에는 여러 라인들이 들어있는 거야. 다 불연속이야. 절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연속적으로. 다 불연속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에너지 D라고 한다. 고체의 에너지 D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핵이고 여기는 이제 에너지겠지. 사실은 여기를 이제 벗어나 버리면 전자가 날아가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다. 자, 그랬을 때 요게 에너지 띠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에너지로. 자, 에너지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 에너지 라인을 반듯하게 한 그리지.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를 에너지라고 합시다. 세 가지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주로 금속인 도체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절연체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의 경우가 있고.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체. 우리 절연체는 부도체라고 생각하면 돼. 전기가 안 통하는 부도체예요. 그걸 절연체라는 표현을 많이 써. 반도체는 상황에 따라 전기가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고, 이 통했다 안 통했다 뭐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전자제품의 어떤 소자 같은 걸로 이용하죠. 우리 뭐 반도체라고 얘기하지. 뭐 기억 소자로도 이용하고 스위칭 시스템 같은 걸로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반도체는 이용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정류 장치로도 이용하고. 자, 도체는 어떤 경우가 이제 도체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니네들 조금 헷갈리게 하려고 여기다가 또 이런 식으로 많이 굵직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이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진하게. 여기 있는 애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원자깍지가 돼.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던 무슨 최외각 전자 있죠?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 그 껍질들이 지금 겹쳐 있는 거야. 거기가 원자가스야. 그리고 그 위에는 지금 전자들이 없어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전도띠라 그래. 이 도체는 이렇게 생겼어. 대부분이 금속이 많아. 금속이 이렇게 생겼어. 니네 그러니까 핵은 어디에 있는 거니? 한 이쯤에 있겠지. 원자핵은 한 이쯤에 있는 것이야. 원자핵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데기들이 겹쳐져 가지고 여기에 지금 원자깍지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저기에 존재하는 거야. 여기가 바로 뭐예요? 원자핵 전자들이 들어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 전자들은 지금 원자핵띠에서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자유롭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원자핵띠에 있는 전자들은 지금 핵에 속박되어 있어. 자기 소속이 있어. 우리 주인님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제일 바깥에 이제 원자핵띠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얘네들이 공동으로 에너지띠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옆집에 놀러 가기도 해. 놀러 가서 마실 가기도 해요. 그런데 내 주인은 저기 아래 있는 핵에 내 주인은 있어 따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속박된 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네 원자가에 들어있는 원자가띠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무조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핵에 속박된 전자들이야. 다 자기 주인님이 다 있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얇은 유리막 하나 사이에 두고, 이게 유리막이라고 예를 들어보자. 얇은 유리막 하나에 사이에 두고 우리가 지금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이야. 근데 요 칠판면에 자유의 세계야. 저기로만 가면
완전히 우리 이제 주인님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유리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이게 비닐이었어. 랩 같은 거였어. 그러니까 쭉 나갔더니 신경도 안 써도 돼. 그냥 자유롭게 되는 거죠. 이게 전도띠로 올라가는 거야.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얘를? 자유전자. 이 차이야. 원자가띠에 있는 애들은 자기가 소속이 있어. 핵들이 다 자기 주인들이 있어. 그런데 원자가띠하고 전도띠가 여기 사실은 여기 안에 이제 어떻게 돼 있다 그랬니? 여기 안에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이렇게 생겼다 했지. 물론 이런 차이는 있겠지. 여기에 있던 전자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몇 단계를 걸쳐야 되겠지. 그러나 여기를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이렇게 된다. 근데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더라는 거야. 언제든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알아두세요. 우리가 뭐 연력학적으로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73도의 절대 영도 부분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있더라는 거야. 쉽게 올라갈 수 있거든. 그만큼 가까운 거야, 에너지가. 얘네들이 다 층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도체의 특징이다. 도체의 특징. 여기도 전도띠라고 해요. 또 다른 전도띠지. 근데 여기 이제 간격이 꽤 넓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까지 올라갈 필요 없지. 여기만 가도 전기가 아주 잘 통하게 되는. 그래서 전도띠로 올라가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저걸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절연체는 이제 정반대야. 도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절연체는 여기가 원자가띠야. 그리고 여기가 전도띠야.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전기 전도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려면 무조건 전도띠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가? 띠 간격이라고 해. 또는 띠 틈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멀죠? 얘는 띠 틈이 없지. 띠 틈이 거의 없지. 띠 틈이 없기 때문에 쉽게 올라간다고. 어느 정도? 절대 온도 부분에서도 언제든지 전기가 통한다고. 그래서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는, 전기 전도가 잘 통하는. 그거에 비해서 절연체는 이 띠 간격이 너무 넓어갖고 이게 웬만해서 못 올라가요. 여기로 전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 니네 나무, 종이, 플라스틱 이런 애들은 이 띠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자들이 올라가서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한다. 우리는 뭐라 그래? 부도치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야.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중요하지. 반도체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여기에 원자가띠는 똑같고요. 이제 좀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가 이제 원자가띠야. 여기가 전도띠지. 어떠니? 좀 해볼만 하지 않아? 자, 띠틈이, 띠간격이 이만큼이잖아. 조금 해볼만 해요. 그게 몇 도냐면 보통 25도씨. 우리 뭐라 그러죠? 상온이라고 하지. 상온을 우리 298K 이렇게 쓸 수 있지? 절대 온도로 따지면. 그러니까 0K, 얘는 0K잖아. 0K에서 또 전기가 잘 통했는데 얘는 298K 정도 됐더니 여기로 전자들이 튀어 올라가는 애들이 좀 생기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간격을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온도 에너지가 298K 정도 되는, 즉 4원 정도 되는, 지금 정도 되는 온도면 전자들이 이리로 올라가서 자유전자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가 조금 일부 통하더라라고 하는 게 반도체야.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전기가 잘 통하죠. 전기가 잘 통하죠. 그런데 반도체의 문제점이 뭐지? 반도체의 문제점이 뭐죠? 정확도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놈의 반도체 소자들이 너도나도 전자들이 뭐 중구난방으로 막 올라가니까 정확도가 떨어져.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니네 그 CPU에 컴퓨터 CPU에 뭐가 있어? 팬이 들어있어서 쿨링 시켜주잖아.
그래서 컴퓨터가 너무 열받으면 막 튀겨나오고 오류 나는 이유가 반도체 소자에 너무 전자들이 중구난방으로 막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적당 온도가 필요한 거다.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유전자가 많이 형성이 돼서 전기가 잘 통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도체, 절연체, 반도체의 띠이론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 그림만 딱 보고도 도체인지 반도체인지 부도체인지를 절연체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되냐? 온도도 정확히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전기 전도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 전기 전도성을 결정짓는 거, 전기가 잘 통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 작아야 되는 것이죠. 레지스턴스 저항이죠. 이렇게 저항이 작아야 된다. 저항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유전자가 방해받지 않고 잘 이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금속 같은 경우는 특히 얘를 갖다가 이제 결정 지어주는 거는 자 저항은 니네 혹시 배웠니? S분의 L이라고 이거 중학교 때 배웠지. 저항을 이렇게 표시하죠. 이거 뭐죠? 도선의 단면적이라고 그러죠. 여기 도선의 길이죠. 그래서 길이가 길면 길수록 면적이 크면 클수록 자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지는 거니까 전기가 잘 못 통하죠. 그다음 면적이 좁으면 어떻게든 저항이 커지니까 전기가 잘 통하지 않지. 그러니까 짧고 굵어야지 전기가 잘 통하는. 그래서 저항값이 작아야지 전기가 잘 통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비례한다는 표시죠. 이걸 갖다가 이퀄로 바꾸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유명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 우리 로우라고 읽어. 로우라고 읽어. 얘는 뭐냐면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저항 값은 뭐에 의존한다? 온도에만 의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봐봐. 비저항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저항 값이 커져서 전류가 잘 안 흐르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럼 이놈의 비저항이 도대체 뭘 거냐는 얘기야. 비저항이 뭐일 거냐는 얘기지. 이 비저항 값을 갖다가 비교하는 것도 가끔 묻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에 이제 도체의 비저항 값, 그 다음에 이거 절연체의 비저항 값, 그 다음에 반도체의 비저항 값에 대한 얘기는 자 뭐라 그랬어? 온도에만 의존한다 그랬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야. 자 이걸 전부 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비저항 값은 증가하게 되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얘네 둘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 이게 비저항 값이 올라가는 이유, 온도가 올라갔을 때 비저항 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원자에게 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에게 플러스가 쫙 박혀있지. 자유전자가 생겼을 때 자유전자가 막 왔다 갔다 가야 되는데 그게 전기가 잘 통하는 거잖아. 근데 온도를 올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금속은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핵이 떨어. 진동을 해. 그러니까 진동을 하니까 그 사이를 전자가 빠져나가기가 어렵지. 이 진동하는 정도가 세지는 거야. 그게 도체의 비저항 값인 거야. 그래서 도체는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비저항 값이 높아진다. 이유는 원자핵이 진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면에 절연체하고 반도체는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띠띠 간격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 전자들이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온도를 많이 받으면 흥분해갖고 많이 올라가겠지. 그죠? 확률이 높아지겠지. 여기 그냥 온도에서는 이게 뛰어들기 힘든데 굉장히 고온에서는 그죠? 나무 같은 애들, 조개 같은 애들 불 붙여서 태우면 그 전자들이 흥분해갖고 여기를 튀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값을 갖더라는 거지. 반도체도 마찬가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유전자화되는 애들이 많아져서 전기 전도성이 좀 커지더라. 그 자유전자화되는 정도가 바로 비저항 값으로. 그럼 자유전자화되는 게 많아지면 비저항 값이 떨어지니까 저항 값이 작아지니까 전기가 잘 통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절대적으로 비교는 안 되지. 도체가 압도적으로 많이 흐르지. 아주 미묘한 차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얘네들은 비저항 값이 감소해서 전기가 조금 잘 통하더라. 얘는 비저항 값이 증가해서 전기가 잘 안 통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니네 열전쌍이라 그래갖고
용광로의 온도 같은 거 그런 거 잴 때 여러 가지 온도 측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뭐 온도가 한 100도 미만 애들은 그냥 알코올 온도계나 수온 온도계로 딱 찔러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니네 체온도 요새 적외선 채운 게 많아서 이렇게 많이 재죠. 실제로 용광로의 온도를 적외선 온도로 많이 측정합니다. 적외선 측정기로. 선생님이 예전에 무슨 고깃집을 갔더니 고깃집에 아르바이트 학생이 그걸 하더라고요. 막 고기 구워주면서 막 불쇼도 하고 막 불판 위에서 해주는 거야. 알잖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성격이 급하잖아요. 아 고기 내주고 빨리 구워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우리 배고프니까 빨리 구워달라고 그러니까 아 아니래. 손님 조금만 기다려. 자기가 진짜 맛있게 구워주게. 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불판의 온도가 뭐 몇 도? 300몇, 280도 막 300몇 도가 돼야 된대. 그래서 불판을 막 그 돌로 된 불판을 막 가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지금 체온 재는 거 비슷한 그걸 가져오더니 딱 찍어가지고 보세요. 이 온도 되면 이 온도가 도달해야 된대. 그래서 온도가 뭐 200몇 도 딱 되니까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구우면서 거기다 막 알코올 부어갖고 불쇼도 하고 막 불쇼를 왜 하냐니까 잡내를 없애는 거래. 막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주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열을 내는 애들이 직접 접촉을 해버리면 온도계 좀 허술한 온도계는 녹아버리거든. 용광로의 온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비접촉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또 측정하는 온도계 중에 열전쌍이라는 애가 있어. 걔는 뭐냐면 금속으로 되어 있는 애야. 대표적으로 텅스텐 같은 애들은 녹는 점이 3000도야. 얘네 철이 용광로가 한 1500도, 1600도 되거든. 그러니까 3000도로 되어 있는 텅스텐 온도계는 녹지 않겠지. 그럼 거기다 찔러 넣는 거야. 그러면 얘가 실온에서의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 뜨거운 데 넣었을 때 전기 저항을 실험실에서 이미 그걸 측정해서 그래프로 그려놔. 그래놓고 얘를 갖다가 용광로에다 딱 찔렀을 때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거야. 텅스텐. 그러고 이미 그래프로 그려진 거에 전기 저항을 딱 해갖고 딱 하면 몇 도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금속의 전기 저항을 이용해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접촉식으로. 거의 대부분 요새는 다 비접촉식으로 적외선 같은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다. 비저항에 대한 얘기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비저항이다. 비저항. 비저항은 뭐라고? 온도. 자, 얘네들은 뭐예요? 온도를 올려줬을 때 비저항 값이 커지고 얘네 둘은 작아지더라. 이게 비저항 값이 얘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작아지면 저항이 작아지는 거야. 이게 작아지면 작아지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전기가 잘 통해. 왜? 얘네들이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확률이 증가하게 돼. 여기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얘가 커지니까 저항이 커지니까 전기가 잘 안 통해. 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밑에 원자핵이 떠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를 전자가 빠져나가기 더 어렵다는 거죠. 자유전자. 그래서 전기가 잘 안 통한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게 바로 고체의 띠론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 반도체. 이게 핵심이야. 그 다음에 이 그림. 요 내부가 항상 이렇게 불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거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이 고체의 띠론을 이용해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반도체를 쓸 겁니다. 불순물 반도체라고 해. 불순물 반도체 이제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 P타입이다, N타입이다 그래서 P형, N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는 이게 파지티브 홀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는 네거티브 홀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해서 얘를 플러스 구멍이다 그래서 양공이라고 들어봤죠? 양공이라고 표현해요. 옛날 책에는 전공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해요. 구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뭐 베이컨시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요새는 홀이라는 표현을 써요. 파지티브 홀, 네거티브 홀은 음공이라고 하진 않고 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로. 그래서 양공을 우리는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하고 전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원래 전기적인 거에서는 실제로 이동하는 거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하는 거고 전자가 지나간 그 자리가 사실은 플러스인 거예요. 전자가 있던 자리가 전자가 너무 빨라가지고 쉥 가니까
그 빈자리가 플러스로 돼가지고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우리 전기에서는 플러스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전자가 실체는 전자예요.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마치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전기 쪽에서는 플러스로 이동한다고 얘기를 한다. 우리 선풍기나 자동차 바퀴 같은 거 빨리 돌아가면 반대로 도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본 적 있지? 선풍기나 바퀴 같은 거 돌다 보면 반대로 도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런 거랑 비슷해. 전자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전자가 지나가는 길에 그 반대편으로 전자가 딱 지나가면 거기가 플러스잖아. 그 플러스가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전기 쪽에서는 그것도 플러스 전하가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한다, 플러스 전하가 이동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그게 이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인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불순물 반도체에 우리 뭐라 그래? 도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어떤 물질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어가지고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만든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있으면 14족에 우리가 규소 또는 저르머늄 이런 애들이 실제로 자연 반도체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반도체에 규소라든지 저르머늄 이런 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순수 반도체 또는 뭐라 그래? 자연 반도체 이렇게 이런 애들이 띠 이론이 이렇게 생겼어. 띠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간격이 좀 자연 반도체는 좀 넓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반도체의 성향을 갖는 그런 애를 만들기가 좀 어려워. 조금 가까운 애를 좀 만들고 싶어. 전기를 마음대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애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든 것이야. 여기다가 얘가 만약에 99.99%를 여기다 놓고 이번에 13족에 인균, 뭐 붕소 이런 종류가 13족이지. 인균이라고 그래. 붕소라 그래. 이런 애들을 0.01이니 이렇게 넣었다 그래. 얘를 거의 대다수를 자연 반도체, 순수 반도체를 놓고 얘를 갖다가 붕소나 인균을 갖다가 이제 섞는 거야. 녹여가지고 섞으면 아주 균일한 용액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지금 14족 최외곽전자 4개고 최외곽전자 3개야. 우린 지금 눈알랭이가 2개 정상적으로 있죠. 요새는 이제 우리 장애우들도 굉장히 이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원 장애인 시설 한 거 알아? 오면서 봤지? 앞에 휠체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화장실도 그래서 전부 다 튼 거야. 그게 이제 법적으로 학원이 몇 개 들어오고 건물이 학원 건물로 되면 장애인 시설을 법적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이제 바꾼 거거든. 그래서 그래? 그냥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휠체어 끌고 오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 좁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장애우라 그래서 시선을 다르게 보고 자꾸 관심 있게 보면 안 되는데 우리랑 틀리게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도 사람인지라 호기심도 있으니까 자꾸 쳐다보게 되잖아. 만약에 우리 수업하고 있는데 여기 눈 하나짜리 니네 미니언즈 애들 알잖아요. 눈 하나 달린 애 있잖아. 눈 하나 달린 친구가 만약에 우리 수업 듣고 왔다 그래봐. 아무리 안 보려고 그래도 우리 괜히 눈에 띌 것 같은데. 선생님 수업하다가 걔랑 눈 마주쳐가지고 막 눈이 몰릴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눈에 띌 수밖에 없어. 니네 다 눈 2개인데 걔 혼자 눈 하나야. 그럼 걔만 보이겠지. 예를 들어 여기 99.99%가 다 최외곽전자가 4개인데 얘만 0.01%만 3개야. 전자가 4개짜리가 쫙 깔려있는데 전자 하나 부족한 애가 듬성듬성 들어있어. 그럼 우리한테는 뭘로 보일까? 이렇게 플러스가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지. 그럼 실제로는 여기에 지금 전자들이 왕창 있기 때문에 이 빈 공간으로 사실은 전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럼 여기가 또 빈 공간이 될 거 아니니? 그럼 또 전자가 이리로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가 또 빈 공간이 되겠지. 뭐 이런 식이야. 그런데 니네들이 멀리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배경이 전자가 쫙 깔려있기 때문에 니네들이 봤을 때는 양공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플러스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를 P형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는 저 빈 공간을 전자들이 채우는 거야. 그러나 멀리서 봤을 때는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전기에서는 우리 그냥 플러스 하나가 이동한다. 그걸 피격 반도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할 수 있겠니? 이걸 우리는 피격 반도체 그리고 플러스가 이동한다. 이렇게 양공이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그러면 이 자연 반도체, 순수 반도체에다가 이걸 적용한 거니까 저 그래프를 그려야지. 이렇게 그려야지. 이게 에너지 그래프란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원자가띠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전도띠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자, 이게 주소 또는 뭐 젊어짐의 순수 반도체 띠틈이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원자가띠란 말이죠. 여기가 전도띠란 말이지. 이렇게 된다. 선생님이 예전에 시골 출신이거든. 선생님이 되게 조그만 동네 시골 마을에 동네에 살았어. 근데 선생님 동네에서 이렇게 학교를 가면 선생님 그렇게 학교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못 살았던 것 같아요. 니네는 그런 경우 없어요. 내가 얘기하면 무슨 선생님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니네 학교 가는 길이라는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보니 저기 막 중국이나 인도 이런 오지에서 사는 애들이 막 절벽에서 막 그 찜라인 같은 거 타고 막 그리고 절벽 기어가지고 막 몇 시간씩 하고 학교 가잖아. 가는데 3시간 걸리고 막 오는데 3시간 걸리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한 3시간 공부하고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잖아요. 얘네들 얼마나 행복한 거야. 다리 아프면 그냥 카드 찍고 키보드 타고 막 하고 오기도 하고. 얘들 되게 편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런 시점이 있었어. 비가 오면 다리가 없어갖고 비가 오면 개울물이 넘쳐서 거기 징검다리로 건너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거기 징검다리가 사라져. 그럼 이제 학교 갈 때 어떻게 돼? 애들하고 같이 큰 돌멩이 하나씩 들고 가야 돼요. 그 돌멩이 던져놓고 거기 근데 대부분 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바지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면은 막 속에 팬티까지 다 젖어요. 그래서 학교 가갖고 이제 그 말리고 있고 막 그래. 그렇게 아니면 물로 떠